빅데이터를 통해 서울의 다양한 생활 정보를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빅데이터로 보는 서울. 지난 7월부터 일부 기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됐습니다. 벌써 3개월쯤 됐네요. 아직은 초창기지만 변화의 바람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된다고 하는데요.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주 52시간 근로제의 효과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일단 52시간 근로제 어떻게 삶의 패턴이 바뀌게 되는 건지 좀 정리를 먼저 하고 들어가죠. 네, 일단은 주 52시간 근무제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정의를 한번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보시는 것처럼 역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죠. 그러니까 법정 근로시간이 이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이제 단축된 근로제고요. 저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 최대 8시간의 휴일 근무를 포함한 연장 근로가 총 12시간만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이제 300인 이상의 사업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데, 예. 이것이 이제 조금씩 확대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주 52시간 근무제의 적용 시기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번에 이제 3월 20일부터 공포돼서 이제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이 지금 되고 있고요. 예. 이것이 쭉 진행이 돼서 이제 거의 5에서 49인 까지 가는데 이제 2021년까지 간다. 그러니까 매해 조금씩 확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법정 근로 시간은 40시간인데. 근데 연장 근로가 이제 몇 시간까지냐 이건데, 그렇죠. 예전에는 68시간이라고 막 이렇게 뭐 일종의 허용을 시행령으로 했던 것이고, 그렇죠. 이제 지금은 이제 연장 근로 자체를 12시간 이상을 못하게 좀 해서 좀 근로 시간을 줄여보자, 이게 핵심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특례 제외 업종은 또 내년도 7월까지, 또 특례 제외 업종 포함해서 50인에서 300인까지는 2020년 1월, 네, 1월이. 그리고 2021년 7월에 가서야 모든 그렇죠. 기업이 대상으로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실은 5인 이하는 그때도 사실은 또 예외가 되는 거 아닌가. 네,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자,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일하는 시간이 실제로 좀 줄어들긴 했는지 좀 모르겠어요. 실제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서 예. 분명히 눈에 찌게 줄어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일단 이게 어떻게 이제 분석됐는지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있으면 스마트폰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한 통신사에서 스마트폰 위치를 기반으로 이 사람이 어느 지역에 얼마큼 있었나, 그러니까 체류 기간에 대한 시간을 조사를 한 것입니다. 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주 52시간 시행 전에 광화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에 570분 정도가 있었는데, 광화문은 이제 주 52시간 이제 시행 후에 확 줄어든 516분까지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고요. IT가 많은 이제 판교나 그리고 여의도에서도 약간씩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IT지만 이제 판교 쪽의 IT는 소위 잘 나가는, 아니면은 최신의, 정확하게 표현하면 대기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광화문 쪽도 이제 공공기관, 네, 그렇습니다. 또 공무원, 네, 금융기관, 여의도 정치, 금융기관, 네, 이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산 디지털 단지도 늘었어요. 저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제 6분이 더 늘어난 것을 볼 수 예.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의 수많은 프로그래머라든지 IT 쪽에 있으시는 분들은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역차별이 생길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줄어든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어쨌든 모든 부분은 아니지만 줄어든 부분은 있다 정도까지만 지금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네. 어디에 사무실이 있으신가요? 부소장님은? 저는 강남 쪽에 사무실이 강남 쪽에 있는데요. 있는데. 네, 저는 컴퓨터를 들고 다니면 모든 곳이 일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네. 저는 이렇게 체류 시간 분석하면은 아마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52시간 근로제가 도입은 안 돼 있는 그런 업종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확산됐을 때 네. 이후에나 이제 혜택을 받으실 것 같은데, 지금 여가 시간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잡힙니까? 네, 이제 실제로 소비의 패턴을 또 분석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소비 패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카드 데이터를 보면 되겠죠. 예, 예. 특정 카드를 언제 몇 시에 쓰는가에 대한 데이터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자치구 관련해서 보시는 것처럼 주말에, 그러니까 어떤 주말이나 이제 여가 활동을 할 때 어떤 매출이 증가했는가를 볼 수 있는 건데요.
보시면 우리가 소위 주거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여가 활동 관련 매출이 늘었습니다. 그거는 뭐 여가 활동이라고 그러면 볼링장, 테니스장, 수영장 이런 것들인데요. 반대로 종로구나 금천구, 특히 나 종로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근무 지역이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근무 지역에서는 매출이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것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저녁 시간 혹은 여가를 즐기는 위치들이 달라졌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앞서서 있었던 그 데이터와 같이 본다라고 하면은 체류 시간이 이제 시내에서 있는 체류 시간이 줄면서 오히려 이제 자기의 이제 집에 있는 집 쪽에 있는 쪽으로 많이 갔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예. 그와 함께 또 같이 볼 수 있는 또 다른 데이터가 있는데 이 카드사 말고 또 다른 카드사의 데이터를 봤습니다. 다른 카드사의 이제 데이터를 봤을 때 실제 문화예술과 관련된 예. 전체적인 어떤 여가 활동에 대한 소비 역시도 전년 동월 대비 한 3% 정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노동시간 단축이 이제 주중 여가 생활뿐만 아니라 이제 주말 여가 생활에도 분명 영향을 주고 있고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은 바뀌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몸으로 느끼는데요. 네. 주말에 짧은 여행을 갔다 왔는데 가족 여행을 네. 엄청 막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도 느끼는 게 오히려 저녁에 예. 식사를 하러 가보시면 요즘에 많이 느끼실 거예요. 차 엄청 막혀요. 여의도 쪽은요. 예. 금요일 밤에 너무 한산해요. 그래서 예. 이상하다 했는데 저희 집 앞에 마포구 쪽에는 예. 정말 저녁 시간에 주말에도 먹을 데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동네에서 식사를 많이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분명히 그런 변화들이 지금 숫자나 어떤 데이터나 체감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은 도심이라든가 일자리가 많은 곳의 그 주변은 저녁 시간에 한산해지고 네, 그렇죠. 오히려 축제라든가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주변이나 이제 그 주택가 주변 그렇죠. 주택가나 그쪽이 생활가 주변. 굉장히 저녁 때 오히려 막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반가운 것은요. 네. 우리들의 문화적 담론이 바뀌고 있다. 그런 조짐이 데이터에도 보인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서 보신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반적인 패턴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 예. 담론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데이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NS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실제 이제 2018년 5월부터 8월까지의 이제 분석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기 전, 그러니까 네. 5월 전 데이터, 그리고 그 이후의 데이터의 분석의 비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정 단어들의 연관어가 늘어난 것들이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 검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언급량이 줄어든 비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일단은 가족 그리고 저녁이라는 단어가 이제 상당히 언급량이 늘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소위 그래 저녁이 있는 삶 이런 얘기들 많이 네. 하는데 저녁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이제 온라인상에 많아졌고요. 친구와 가족이 있는데 저 가족과 관련돼서 이제 2차 키워드 분석의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예. 근데 한편으로 참 짠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가족과 관련된 언급량 중에 많이 늘어난 단어가 바로 아빠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가족의 아빠라는 게 이제 존재하지 사라져 있었죠. 않았는데 예. 언급량에서 아빠가 늘었고요. 또 같이 언급된 키워드가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아빠의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심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부분들이 좀 같이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뭐 피곤하다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들고 역시 또 영화나 공연, 맥주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저거는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취미생활을 하더라도 취미생활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취미들이 좀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나 아니면은 힐링 이런 것들, 산책 이런 건 조금 줄어들었고 반대로 이제 영화 또는 여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좀 더 시간을 물리적으로 많이 쓰는 적극적인 모습들이 늘어났다. 파티도 많이 라는 늘어났네요. 부분. 네, 파티. 맞습니다. 요리도 늘었고요. 근데 책이 줄어든 거는 좀 가슴이 네. 아픕니다만. 자, 근데 그 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뭐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중소기업에서 네. 특히나 또 벤처기업 같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집중적으로 몰입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업종에 있는 분들은 난 오히려 더 괴롭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실제 이제 제가 관련돼서 SNS 감성어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그 실제 이제 그 주 52시간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비율에서 긍정이 한 42%였고 부정이 58%였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이제 단축 제도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이건 설문조사예요. 설문조사를 보시면 긍정의 비율이 높지만 보시는 것처럼 긍정의 비율 역시 정규직이 76.5%, 그리고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부정적인 비율이 22.5%로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5인 미만은 21년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3, 4년 동안 그 박탈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게 있습니다. 또 부정적인 키워드에서 그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부담이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맞아요. 이 부담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자영업자 그리고 예. 사장님 그리고 어떤 뭐 임원급들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거 어려울 것 같다 혹은 실패할 것 같다라는 키워드들 부정적인 키워드들도 같이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일할 수 있는 시간만큼이 자기가 줄어들게 되면 수익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내몰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도 참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결과적으로 앞으로 남은 과제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뭐 52시간 근로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52시간 근무제 함께 나오는 단어가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예. 워크라이프 밸런스. 근데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에 대한 이 지난 3월 조사긴 한데요. 예. 실제 이 내용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근로시간 단축이 정착되려면 오래 걸릴 것이다 했지만 저 오른쪽에 핵심인 것 같습니다. 결국 돈이 있어야 되고 급여가 올라가지 않으면 이루기 맞아요. 어렵다라는 것인데요. 여유 있는 시간에 정말 여유 있게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비용적인 문제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소위 말하는 그 노동과 관련돼서 실제적인 처우 개선이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주 52시간은 거꾸로 역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